자, 안녕하십니까. 20원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하드 이슈 업종 총정리 세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는 이번 주 주간 움직임 부분에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건설업종이죠. 건설업종. 그래서 흐름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가 리먼 사태가 이제 07년, 08년도 이후에 상당히 글로벌 경기가 계속 출렁거리고 조금씩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PMI라든지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다양한 경제 지표가 우상향 부분 또는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체감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 부분들은 상당히 낮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산업 현장에서 지표가 보여주는 지표로만 단순히 본다 하면 분명히 뭐 5년 전 대비 6년 전 대비 지표 자체가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고 신고가 파동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건설업종 자체에 보면 08년도 이후에 올해 2017년도 최대 이익 부분들이 물론 이제 4분기 추정치입니다는 수정치이긴 합니다만은 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최대 영업이익이 달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부분들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권에서 계속 딱 치고 가는 종목군들 없죠. 현대산업 정도만 전에 한번 딱 반등 국내 다른 기업들하고 약간 좀 차별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죠. 현대산업개발은 국내가 좀 주력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해외가 좀 주력인데 해외에서 저가수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빅베스 다 털어냈죠. 다 털어냈어요. 유상증자도 많이 진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영업이익 부분들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평가 영역 부분도 유지가 되고 전체 시가총액 건설업종의 시가총액 부분들 거의 복지부동이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 소리 없이 올라간다 한번 반등 게임주 같은 한 단계 레벨업 부분들이 좀 됐었죠. 그 전에 시총 자체가 보면 그 게임주들의 시총이 조선, 건설, 기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굴욕의 하나의 섹터가 건설업종이죠. 건설업종 하나의 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향후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한번 검토 차원에서 흐름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건설업종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GTX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시작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건설업종의 업황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TX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GTX A 노선은 이미 확정이 좀 됐죠. 그래서 올해 주파수 관련된 부분이 2, 4분기에 결정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2, 4분기 정도에 누가 할 것인지 3월까지 사업 신청서를 받고 4월달에 우선 협상자가 대상이 되는데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9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종 신도시 파주 거기에서도 30분 정도예요. 그래서 시속 한 180 최대는 200km 정도까지 지하 40m에서 고속으로 다니는 약간 대심도 사업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조 3,500억 정도가 올해 이제 건설사들의 먹거리로 나오겠죠. 그 3월달에 사업 신청서 받고 4월달 우선 협상 대상자 받으니까. 근데 그 밑에 동탄에서 삼성까지는 재정투자 국가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윗부분들은 이제 민간투자 쪽으로 넘어가는데 현대건설 그 다음에 대림산업 역시 여기에 사업 참여 부분들을 좀 진행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GTX A 노선이 그렇게 확정이 좀 됐고 아마 빠르면 GTX B로 원래는 예전에 A, B, C를 동시 착공 관련된 부분들을 했는데 하나씩 착공이 될 걸로 봐요. 특히 B, A 노선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원래 격자로 X자 표시로 이런 걸로 했던 그 사업 구상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 인천 송도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마석까지 하는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선정이 좀 됐기 때문에 B 라인도 어떤 먹거리 후보군으로 좀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진행되는 게 신안산선이라고 있나 봐요. 저도 이 부분은 몰랐는데 경기 안산에 있는 한양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한 10km 안 되는 거리인데 여기 신안산선 부분들을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 송산 국제 테마파크에서 아니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경기 안산 한양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쪽이 수도권 서남부인데 이쪽 교통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거 결정이 되면 진행이 되면 30분대 진입 부분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GTX 관련된 국내 모멘텀이죠.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하고요. 우리가 국내에서 재정 관련된 어떤 투입, 어떤 인위적인 건설 관련된 기대감 부분을 감당하면 큰 사업과 SOC 관련된 부분이 가장 먼저는 GTX, 그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도심 있죠. 도심 재개발, 도시재생,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몇 군데 계속 정해가지고, 차후에 매년 원래 1조 정도 투입 금액 부분들을 진행할 건데, 워낙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변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탄력적으로 진행할 것 같고, GTX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GTX 관련된 모멘텀 부분들은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해외 쪽이에요. 건설업종의 먹거리 부분들은 국내도 일부지만 우리나라 예전에 전체적인 그 추세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을 본다 하면 해외 쪽에서 잘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이 좀 됐어요. 여기도 보면 저가 수주의 열풍 부분들이 불었을 때 지금 최근에 조선업종과 상당히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게 종목군하고 섹터가 틀리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슈나 이런 부분 분석 부분들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뭐랄까요, 내용은 바뀌어요, 모양은 바뀌어요. 근데 가운데 흐르는 핵심 내용은 크게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어요. 2013년도에 GS건설도 5,500억 정도 유상증자 부분들 진행했고, 유상증자 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폭락이었죠. 최근에 그 증권업종도 보면 예전에 초대형 IB 부분들 만들기 위해서 각 증권사, 5대 증권사들 엄청난 규모의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가 폭락 만들었죠. 그리고 몇 년을 이렇게 빡빡빡 회복을 못하고 그랬다가 이제 그 휴유증이라는 것은 물량부담이라는 휴유증이죠. 물량부담 휴유증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시키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건설주들도 보면 2013년도에 GS건설 유상증자를 5,500억 정도 진행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아시죠? 전에 제가 그 사례 부분들로 해서 아시는 그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삼성엔지니어 회사 다니면서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그때 1.3조 원 정도 했으니까 이 물량을 거의 할당식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겠냐고 문의를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부분들 진행하는 데는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가지고 그걸 판가름 하려면 그 접근 자체가 틀린 거예요. 최근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어디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공통점 부분들이 건설이나 조선 부분들이 보면 저가 수주라니 글로벌 업황 부분들이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워낙 여기는 온돌방보다 더 느려요. 온돌이 너무 두꺼운 거야. 온돌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냉기 자체가 조금씩 사라지고 지금 온기가 살짝 들어오려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삼성엔지도 1.3조 원 정도 유상증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 3, 4분기, 4, 4분기에 이런 흐름 부분들 보고 삼성엔지니어링 만원에서 코멘트를 좀 드렸고, 이게 거의 14,000원대까지 반등 부분 나왔죠. 지금 또 이제 다시 움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GS건설 보고, 건설업종 전체 자체가 영업이익이 2008년 이후에 최대 영업이익 부분들이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도 해외에서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는, 뭐라고 할까요, PF 잔고 물량, 그 다음에 저가 수주에 대한 이런 더딘 저가 수주에 대한 불안 심리, 어떻게 보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증자를 하면서 업황 자체가 조금 움츠렸다라는 신호 부분들로 보여줄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뭘까요? 08년 이후에 최대 영업이익 부분들을 달성을 하고 뭔가가
체질 개선 부분들이 되고 있는 흐름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주가 상승 자체가 더딘 이유를 여러 가지를 본다 하면, 첫 번째로 국내 부동산 정책 부분에서 주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강력한 규제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규제가 나오더라도 지금 자체는 유동성 자체가 워낙 뭐 정말 작은 게 아니라 탄탄하기 때문에 탄탄하기 때문에 쉽게 누르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뭘까요? 혹시나 모를 더 강력한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로 친다면 이럴까요? 쌍봉이나 옆으로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눈치를 슬슬 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건설업종의 주가 부분도 같이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보시면 지금 올해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죠. 11월 달인가 12월 달 금리 인상 부분도 진행했던 것처럼 금리가 동결되는 시즌 부분들이 아니라 금리가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그 추세 부분들로 반전 부분들이 좀 됐어요. 당연히 여기 같은 경우는 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레버리지 부분들을 워낙 많이 쓰는 섹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자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불안 심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수주 부분들이 물량 자체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 중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과거에 우리 그런 트라우마 부분들로 가져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이런 쪽에도 또 뭔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일단은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최대 영업이익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악재 부분들을 좀 조금씩 뚫고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 더 코멘트를 드린다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전기전자 쪽과 거의 비슷하게 해외 수주가 가장 강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해외 수주를 어떻게 하느냐, 국내보다는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에 주가 부분들이 건설업종 자체가 다 상승 파동 부분을 크게 올렸을 때 국내는 마이너스인데 해외 쪽의 물량 자체가 워낙 탄탄해지다 보니까 주가가 신고가 파동을 보였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역시 해외 쪽에 수주라든 이런 부분들 진행하면 달러 기반이죠. 우리 수출자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원화가 약세 추세가 아니라 강세 추세죠. 강세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이익폭 부분들이 조금 제한을 받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조금 누르는 그런 포인트 부분들이 좀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볼 부분은 해외 수주가 포인트죠. 해외 수주가 포인트예요. 다양한 데가 있긴 한데 오늘 시간에서는 중국의 1대1로 말씀을 좀 드렸죠. 중국의 1대1로 회원국이 한 80개국 정도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ADB는 이것보다 더 작아요. 60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AIB가 설립이 좀 되고 설립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씩 프로젝트가 가동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부분도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거죠. 해외 수주 부분들을 했을 때 그 자금을 AIB에 융자 신청 부분들 하면 또 여기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관련 프로젝트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두각을 좀 보이고 있는 게 LS전선이 효성하고 AIB 융자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방글라데시 배전 시스템 사업 수주 부분들을 했고, 수자원공사가 조지아 수력발전 관련된 부분에서 AIB의 심사 지원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림사랩이면 차나칼라 현수교, 그 다음에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관련된 부분들의 AIB의 융자 시청 부분들 좀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 AIB 부분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드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3분기 정도에 사드 극점 찍었다. 그리고 중국은 절대적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바로 여기 땅 해가지고 어제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하루아침에 얼굴을 싹 바꿀 수는 없겠죠. 서로 새로 뭐랄까요, 보여지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AIB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슝안지구도 얘기를 드렸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자금 자체가 해외 쪽에서 들어와야 되고, 어느 정도 혼자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끌고 같이 협력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들한테 어떤 표본 부분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 자금 투자 부분도 하면서 일거양득의 어떤 수단 부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협력 관계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중국이 그 사전 단계 부분들로 채권통이 오픈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정지 작업으로 디레버리징 부분들을 진행했던 게 그런 선상에 있는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중국하고 한중 정상회담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사드가 살짝 풀렸어요. 살짝 부분들 풀렸는데, 저는 이 중국과 이 A압의 협력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높게 보고 있어요. 뭐 우리 건설업종의 어떤 하나의 먹거리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왜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그쪽에 지분 투자 부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부라든지 목소리 부분들을 더 키워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이제 뭐 헤빙 모드 부분들이 살짝 얼음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과거에 많이 두꺼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녹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녹이는 역할 부분들을 좀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먹거리 부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LS전선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 부분들을 좀 받고, 그리고 역시 이런 자금을 통해 가지고 AIB에서 융자를 받아서 좀 더 탄력적으로 건설 사업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 부분, 해외 수주의 저가 수주가 끝나고 있고 최대 영업 부분들이 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도 계속 인프라든 이런 건설 관련된 부분, 중동에서도 보면 사우디 지난번에 홍해 프로젝트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이란에서도 보면 정유시설이라든지 이런 화학 관련된 부분들을 더 개선 부분들, 드라이브 부분들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어떤 수주 모멘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단지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 자체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포커스 부분을 할 거는 뭐냐면 2013년도에 아까 GS건설 유상증자 부분 해가지고 그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부분들 하면서 시간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4년, 5년 부분들 지났고, 삼성엔지도 보면 거의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죠. 물론 이제 삼성엔지 같은 경우는 물량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에보다 보면 이 물량 자체가 한 2년 정도 횡보하고 박스권 부분 되면서 상당 부분까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시간 조정 부분들, 가격 조정 부분들 받았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 1, 2년 전에 비해서 악성 매물 부분들은 그래도 수면 아래로 많이 소화가 좀 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역시 저가 수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털어냈고, 그리고 거기에 그로 인해서 이제 재무제표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수주의 모멘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도 보면 GTX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 자체가 여기는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 관련된 부분들 조금 축소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뭐 서로 상쇄시키는 역할 부분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향후에 수주 관련된 모멘텀 자체를 여러 가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오늘 건설업종 최근에 이제 올해 2018년도 전략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뭐 조선 건설 철강 한 2줄, 3줄 정도만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건설업종 관련된 부분들의 현재 위치, 흐름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관련된 코멘트를 드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하드이슈 업종 총정리 세 번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공유,
그리고 텔레그램에 이제 긴급한 아니면 중요한 내용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팟빵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의 공지사항 보시면 관련 링크 부분들을 올려드렸으니까 그쪽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중요한 뉴스 부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리포트 내용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전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클릭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